안녕하세요. 정우의 시향 허양숙입니다. 오늘은 한강 시인의 시집 서랍에 저녁을 넣어 두었다를 모셔왔습니다. 서시 한강. 어느 날 운명이 찾아와 나에게 말을 붙이고 내가 네 운명이란다. 그동안 내가 마음에 들었니? 라고 묻는다면 나는 조용히 그를 끌어안고 오래 있을 거야. 눈물을 흘리게 될지 마음이 한없이 고요해져 이제는 아무것도 더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 가끔 당신을 느낀 적이 있었어 라고 말하게 될까? 당신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당신과 언제나 함께였다는 것을 알겠어 라고. 아니, 말은 필요하지 않을 거야. 당신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모두 알고 있을 테니까.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후회했는지, 무엇을 돌이키려 헛되이 애쓰고 끝없이 집착했는지, 매달리며 눈먼 거린처럼 어루만지며 때로는 당신을 등지려고 했는지. 그러니까 당신이 어느 날 찾아와 마침내 얼굴을 보여줄 때 그 윤곽의 사이사이 움푹 파인 눈두덩과 콧날의 능선을 따라 어리고 지워진 그늘과 빛을 오래 바라볼 거야. 떨리는 두 손을 얹을 거야. 거기 당신의 뺨에 얼룩진. 한강 시인의 시 서시는 삶의 종착지에서 마주하게 될 운명 혹은 죽음이라는 절대적 존재를 온전히 수용하고 포옹하는 인간의 실존적 태도를 깊이 있는 사유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시인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찾아와 내가 네 운명이란다 라고 말을 건네는 존재를 향해 거부하거나 원망하는 대신 조용히 그를 끌어안고 오래 있을 거야 라며 담담하고도 거대한 긍정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지나온 삶 속에서 가졌던 헛된 집착과 후회, 사랑과 방황의 순간들을 운명은 말하지 않아도 이미 모두 알고 있을 것이기에 시인은 구태여 변명하거나 말을 보태지 않습니다. 이 시의 가장 아름다운 절정은 마침내 운명이 그 얼굴을 드러내는 종장에서 이루어지는데, 시인은 삶의 상처와 아픔이 고스란히 새겨진 운명에 움푹 파인 눈두덩과 콧날의 능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응시합니다. 시집이 맨 끝에 위치하여 역설적으로 생의 완성이나 죽음의 순간을 연상시키는 이 서시는 얼룩진 운명의 뺨에 떨리는 두 손을 얹은 행위를 통해 상처 가득했던 자신의 삶 전체를 비로소 용서하고 수용하는 숭고한 화해의 순간을 감동적으로 선사합니다. 6월 한강. 그러나 희망은 병균 같았다. 유채꽃 만발하던 뒤안길에는 빛발이 쓰러뜨린 풀잎들 몸 못 일으키고 얼얼한 것은 가슴만이 아니었다. 발바닥만이 아니었다. 밤새야 알아 정든 위장도 아니었다.
무엇이 나를 걷게 했는가? 무엇이 내 발에 신을 신기고 등을 떠밀고 맥없이 엎어진 나를 일으켜 세웠는가? 깨무는 혀끝을 감싸 주었는가? 비틀거리는 것은 햇빛이 아니었다. 아름다워라 산천, 빛나는 물살도 아니었다. 무엇이 내 속에 앓고 있는가? 무엇이 끝끝내 떠나지 않는가? 내 몸은 숙주이니 병들 대로 병들면 떠나려는가? 발을 멈추면 휘청거려도 내 발 대지에 묶어둘 너, 홀씨 흔들리는 꽃들 있었다. 거기 피어 있었다. 살아라. 살아서 살아있음을 말하라. 나는 귀를 막았지만 귀로 들리는 음성이 아니었다. 귀 막을 수 있는 노래가 아니었다. 한강 작가의 시 6월은 상처와 고통의 한복판에서 기어이 삶을 지속하게 만드는 존재의 비극적 본능과 그 비극을 관통하는 숭고한 생의 의지를 치열하게 길어 올린 작품입니다. 시인은 시의 서두에서 희망은 병균 같았다라는 파격적인 역설을 던지며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차라리 포기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면을 잠식하며 살아내라 채찍질하는 희망의 강제성을 아프게 토로합니다. 쓰러진 풀잎처럼 몸과 마음이 모두 병들어 휘청거리는 절망 속에서 시인은 자신을 끊임없이 걷게 하고 맥없이 엎어진 등을 떠미는 근원적인 힘이 무엇인지 집요하게 질문합니다. 내 몸을 희망이라는 병균의 숙주로 내어주기까지 지속되는 이 병적 투쟁은 6월의 푸른 산천이나 빛나는 물살 같은 외부의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끝없이 떠나지 않는 생의 집착에서 기인합니다. 결국 발을 멈추면 휘청거리는 영혼을 대지에 묶어두는 것은 벼랑 끝에 피어난 홀씨 흔들리는 꽃들이며 그들이 온몸으로 외치는 살아라, 살아서 살아있음을 말하라 라는 엄숙한 명령입니다. 귀를 막아도 들려오는 이 거부할 수 없는 생의 노래는 아무리 깊은 상처를 통과할지라도 끝내 삶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인간 실존의 서글프고도 위대한 다짐을 묵직한 울림으로 전해줍니다. 괜찮아. 한강. 태어나 2달이 되었을 때 아이는 저녁마다 울었다. 배고파서도 아니고 어디가 아파서도 아니고 아무 이유도 없이 해질녘부터 밤까지 꼬박 3시간. 거품 같은 아이가 꺼져버릴까봐 나는 2 팔로 껴안고 집안을 수없이 돌며 물었다.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내 눈물이 떨어져 아이 눈물에 섞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말해봤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괜찮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거짓말처럼 아이의 울음이 그치진 않았지만 누그러진 건 오히려 내 울음이었지만 다만 우연의 일치였겠지만 며칠 뒤부터 아이는 저녁 울음을 멈췄다. 30 넘어야 그렇게 알았다. 내 안에 당신이 흐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울부짖는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듯 짜디짠 거품 같은 눈물을 향해 괜찮아. 왜 그래가 아니라 괜찮아. 이제 괜찮아. 한강 작가의 시 괜찮아는 초보 어머니가 우는 아이를 달래는 일상적 경험을 통해 내면의 깊은 상처를 직시하고 스스로를 치유해 나가는 30 너머의 정신적 성숙을 고요하고도 뭉클하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시인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해질녘마다 3시간을 꼬박 울어대는 갓난아기를 안고 왜 그래? 라고 다급하게 되물으며 아이의 소멸에 대한 두려움과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에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원인을 규명하려는 그 질문이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시인은 왜 그래? 라는 다그침 대신 괜찮아, 이제 괜찮아 라는 무조건적인 수용의 언어를 건네고 이 따뜻한 주문은 아이의 울음뿐 아니라 시인 자신의 불안했던 내면까지 잔잔하게 가라앉힙니다. 이 시의 진정한 문학적 도약은 후반부에서 이루어지는데 시인은 30이 넘어서야 비로소 깨달은 이 달램의 방식을 자기 내면에서 흐느끼는 고독한 존재에게로 확장합니다. 원인을 따져 묻고 규명하려는 차가운 이성의 언어인 왜 그래를 내려놓고 온통 고통 그 자체를 온전히 안아주는 괜찮아 라는 자비로운 언어를 선택함으로써 시인은 짜디짠 눈물의 수렁에 빠진 자기 자신을 구원하며 독자에게도 깊은 연대감과 따스한 위로를 건넵니다. 한강 시인은 소설가이기도 하죠. 인간 내면의 깊은 상처와 존재의 비극을 특유의 섬세하고도 치열한 문체로 탐구해온 대한민국 대표 작가이자 한국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자입니다. 1993년 문학과 사이의 시를 발표하며 문단에 첫 발을 내딛고 이듬해 소설가로도 등단한 그는 시인으로서의 예리한 시적 감수성과 소설가로서의 묵직한 서사력을 동시에 지닌 독보적인 문학 세계를 구축해왔습니다. 대표적인 시집으로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가 있으며 그의 시들은 삶과 죽음, 상처와 구원, 그리고 인간 실존에 대한 깊은 철학적 사유를 정교하게 담아내어 독자들에게 서늘하고도 따뜻한 구원의 울림을 선사합니다.